염증의 시작 오메가6, 염증의 종결 오메가3.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종양 미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종양이 자라날 때, 암세포가 자라날 때, 이 암세포가 자라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다. 그래서 그거를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미세라는 단어가 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 작용들이 종양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크게 7가지 카테고리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는 한 가지씩 그 환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기 위한 작용,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세부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들까지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너무 중요한 거, 이 종양 미세 환경에서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환경, 그것이 바로 염증 환경이죠. 그래서 오늘 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염증을 막는 항염증 작용까지, 또 약들까지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암에 관련해서 염증 때문이다, 내 몸에 염증이 많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염증하고 암세포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한 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자, 이거를 맨 처음에 주장한 분이 누구냐면은 19세기 중반에 루돌프 비쇼라는 병리의학자가요, 만성염증에 시달린 세포에서 암세포가 기원하는 거를 관찰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병리학자니까 암 조직을 떼어내서 관찰을 해보니 그 안에 염증 세포들이 아주 많더라는 거를 관찰을 또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만성염증에서 암세포가 기원한다라는 주장을 19세기 중반에 처음 했어요. 처음부터 이게 받아들여진 거는 당연히 아니었는데요. 자, 지금은 이 만성염증이 암세포에 기원하고 관련이 크다라는 게 정립이 잘 돼 있죠. 자,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는요, 이 만성염증, 이 염증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사선, 수술, 항암의 결과가 결정지어진다라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만큼 우리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거, 제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심한 암으로 대표되는 췌장암 같은 경우가 치료 성적이 안 좋은 이유도 이 염증 때문이라고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양 미세 환경에서 이 염증이 암세포를 시작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 논문의 한 그림인데요. 자, 이 암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염증 반응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한 거예요. 그리고 선으로 다 연결한 건데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염증 반응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암세포가 실제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의 염증 반응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염증을 다 제어하기 너무 어렵다. 하지만 염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 하나하나를 차단하려고 전 세계 연구자들이, 또한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약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은 염증 반응을 낮출 수 있는 정말 항염작용이 있는 약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너무 다급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할 큰 카테고리의 약은 3가지 종류의 약이에요. 첫 번째는 당연히 염증을 낮추는 소염제, 두 번째는 오메가3, 세 번째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 약이에요. 이 3가지가 실제로 항염작용이 강력하면서 항암작용이 있는 약들이거든요. 세부적으로 좀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당연히 제가 오늘 주제가 염증 환경이니까 항염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약은 소염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소염제라고 이야기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열 진통 소염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보통 이 소염작용, 염증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작용을 위해서 처방하는 대표적인 약이 뭐냐면 이부프로펜이에요. 자, 이부프로펜은 우리가 언제 많이 먹냐면 감기 걸렸을 때 또는 관절염 있을 때 많이 먹어요.
우리 아이들 브루펜 시럽 먹잖아요. 근데 이 약은 제가 이전에 COC 프로토콜이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이제 영국에서 4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 작용을 위해서 조합해서 처방하는 이제 약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부프로펜이 그 약에 속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염증 반응을 억제시키는 가장 강력한 진통 소염제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요,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미 관절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항암 부작용 때문에 손발 저림이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암성 통증 때문에 이미 이 진통소염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왜냐하면 진통소염제는 이부프로펜 말고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진통소염제를 먹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정형외과 질환으로 진통제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드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별히 더 이부프로펜을 드실 필요는 없죠. 근데 이런 약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 중에서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항염작용을 위해서 드셔보실 수 있는 게 이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이다. 자, 의사 선생님들마다요, 이부프로펜 말고 다른 걸 처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이부프로펜은 위장관 장애가 좀 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콕스2 이니비터라는 다른 종류의 진통소염제를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은 이제 이부프로펜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부프로펜 말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스피린이에요. 자, 아스피린은요,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만들어진 진통소염 해열제예요. 19세기 후반에 처음으로 정제 알약으로 만들어진 약이 이제 아스피린이고, 그 후발로 만들어진 약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이부프로펜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진통소염제로서 아스피린을 권유하진 않았잖아요. 아스피린은 진통소염 역할 말고도 또 무슨 역할이 강하냐면 항혈소판 작용, 그러니까 항혈전 작용이 있어서 피를 묽게 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항혈소판 작용을 위해 먹는 약, 여기서 한번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스피린은 특이하게도 진통 소염 목적으로 드실 때는 고용량 500mg을 드시는 거고, 항혈소판 작용을 위해서 먹을 때는 저용량 100mg 이하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소염제 목적으로 드실 때는 아스피린을 안 드시고요, 이부프로펜이나 이에 상응하는 다른 종류의 진통 소염제를 드시고, 아스피린은 보통 항혈전 작용을 위해서 저용량으로 드세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메가3 지방산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오메가3는 항염작용이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영양제 중에 하나가 이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염증 반응을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첫 번째 설명한 항염 진통 소염제로서 이부프로펜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면 이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될 때 그때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거냐면 염증이 일어난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를 이루고 있는 막이 있어요. 세포막. 우리 몸의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질로 되어 있어요. 그 지질 중에서 오메가6 지방산의 한 종류인 아라키돈산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가지 반응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이 콕스1 또는 콕스2라는 분자 구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차단시키는 게 이부프로펜이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의 시작은 세포막에 오메가6 지방산, 아라키돈산이라는 오메가6 지방산에서 염증 반응이 시작되는 거고, 그거를 막는 게 이부프로펜이다. 자,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양제 사면 뒤에 표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뭐 EPA 몇 프로, DHA 몇 프로, 또는 이 두 가지가 몇 대 몇,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오메가3 지방산의 대표 주자인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을 여러분들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물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반응을 거쳐서 염증을 종결시키는 단백질들을 만들어내요. 그 단백질이 리졸빈이라든지 리폭신이라든지 마레신이라든지
프로텍틴이라든지 이런 분자 구조 단백질이거든요. 이 성분들을 만들어내서 이 성분들이 염증을 종료시키는데 관여해요. 자,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은 항염작용에 관련된 지방산인 거고, 오메가6 지방산은 염증을 시작하는데, 염증을 가속화하는데 관련된 지방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항염작용을 원할 때는 오메가3 지방산이 내 몸에 많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도 오메가6 지방산의 양을 낮추고 오메가3 지방산의 양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대표적으로 약으로 먹는 게 염증 반응의 시작을 막아버리는 게 진통소염제인 거고, 염증 반응을 종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을 영양제로든 음식으로든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게 염증을 종료하게 하는 그 반응을 위한 성분,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약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약. 자, 이 약이 사실 우리 암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4기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고 고지혈 때문이 아니라 항암 작용 때문에 드시고 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군요. 그런데 대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은 고지혈 약을 먹는 이유, 이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는 이유가 지방이 콜레스테롤이 암을 키우니까 이 콜레스테롤 양을 낮춰야 돼. 그래서 고지혈 약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보통들 많이들 드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도 하냐면 나는 지금 콜레스테롤 약 안 먹는데도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 그러니까 나는 고지혈 약을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타틴이라는 고지혈 약을 암 환자들이 먹는 그 이유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거 낮추려고 사실 지금 스타틴 계열의 약을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주제가 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 약을 이야기한 이유는 스타틴이라는 약이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약이니까 제가 오늘 소개를 했겠죠. 제가 나중에 스타틴 관련해서도 또 영상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만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염증 반응을 낮추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심혈관 관련해서 뭔가 위험 인자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내과 선생님들이 바로 같이 처방을 하는 게 아스피린하고 스타틴 고지혈 약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3도 같이 많이 처방해요. 자, 그 이유가 이 약들이 서로 항염작용에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혈관 염증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트로 같이 처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스타틴은 연구에서 보면은 이거 자체가 C-리액티브 프로틴이라고 염증 반응이 증가할 때 올라가는 프로틴의 수치도 낮추고, 그 다음에 혈관의 내피세포도 튼튼하게 해주고, 이거 자체가 NF-kappaB라고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날 때 나오는 물질 또는 암세포의 성장을 증가시키는 이 물질의 이 분자 구조를 억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혈관에서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이러면서요, 이 항염작용이 굉장히 강력해요, 이 스타틴이. 그런데 이 스타틴이 항염작용이 강력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타틴이란 약이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는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냐면 아세틸코에이라는 분자 구조에서 시작돼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산물이 5, 6가지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틸코에이에서 시작해서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다른 물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햄이라는 단백질도 만들고 유비키논도 만들고 프레닐레이티드 프로틴이라는 것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는 콜레스테롤만 만들어지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열거한 이런 성분까지 만들어지는 걸 다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질 때 또 만들어지는 프레닐레이티드 프로틴이라는 이 단백질, 이 분자 구조가 세포 성장 시그널을 가속화하는 분자 구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 성장에 관여를 하는 분자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암세포 성장 시그널을 띄우는 프레닐레이티드 프로틴이라는 이 물질까지도 우리가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틴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는 이중으로 하나는 강력한 항염작용, 또 다른 하나는 프레닐레이티드 프로틴이라는 이 성분을 막는 역할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제가 3가지 항염작용 그리고 항암작용이 있는 강력한 약들을 오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나가 진통소염제 이부프로펜, 두 번째가 오메가3, 세 번째가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영양제니까 좋은 제품으로 정보 찾아보고 사시면 되는데 이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약은 당연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알고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셨을 때 훨씬 더 큰 이득이 있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한테 직접 이제 처방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이 진통소염제는 부작용이 꽤 많아요. 특히 어떤 분들한테 60세 이상의 노인분들한테 고혈압도 올 수 있고요. 신장 기능도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기 장애가 일어나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진통소염 해열제로 한 3, 4일 드실 때는 뭐 그냥 드실 수 있는데 이거는 몇 개월을 장기간 복용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이제 처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 고지혈약이 오히려 저는 항염과 항암 작용 때문에 암 환자분들에게 조금 마음 놓고 드시라고 할 만한 약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타틴이라는 약 자체가 장기간 복용하는 약이잖아요. 원래 전 세계 사람들이 장기간 복용하지 이거 단기간 복용하는 약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암 환자분들에게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그래도 장기간 복용할 때 가장 좀 마음 편히 드실 수 있는 약이 저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 약이라고 생각해요. 자, 물론 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 약도 드시자마자 며칠 안 돼서 근육통 심하게 오는 분들도 계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못 드시는 거지만 드셨을 때 크게 어떤 이상 증상이 없는 분들 그리고 피검사 해 가면서 큰 문제 없을 경우에는 가장 강력하게 항염, 항암 작용이 있어서 드셔보실 만한 약이 제가 보기에는 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 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스타틴 고지혈 약은 영국에서 COC 프로토콜에도 속해 있는 5가지 약 중에 하나이다. 자,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통소염제든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 약이든 당연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진료 보시고 드셨을 때 이득이 더 큰 분들 그리고 안전하게 혈액 검사도 하고 증상이 뭐가 있는지 상담해 가면서 드셔도 드셔야 된다. 자, 오늘 항염작용의 중요한 개념도 말씀드렸어요. 염증의 시작 오메가6, 염증의 종결 오메가3.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약이 굉장히 강력한 항염작용, 특히 혈관 관련한 항염작용이 강력하다. 그 다음에 암세포 성장 시그널을 막는 단백질 생성도 억제한다. 자, 이와 함께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염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종양 미세 환경 TME 중에서 첫 번째 염증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항염 작용이 강력한 COC 프로토콜에도 있는 그 약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항혈소판 작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우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우리 몸의 환경 만들어서요. 암 치료 꼭 성공합시다.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